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의 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의회 사무국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예.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예.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의사홍보팀의 모의의회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제가 지금 20년도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구대의회 다시 들어왔는데 그동안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시행이 된 계획이 있는지.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시행한 모의의회 사례는 없습니다. 모의의회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그 청소년 의회, 어린 의회 그 정도인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가끔씩 학교에서 방문을 해서 그런 정도이고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모의회를 개최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의원님. 예, 국장님 그 모의의회가 집행부 주관으로 청소년 의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의회 자체적으로 이 모의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업무분장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획도 없고 실행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좀 동감합니다. 저도 그 지난번 홈페이지를 지난해 정리를 하면서 저희 것뿐만 아니고 대전시나 이제 타시도까지 이게 살아봤는데 의회에서도 담당하는 것이 있고 집행부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취지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실행 여부 또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운영지원팀의 이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예,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회 지금 9대 의회에서 의장의 임명권 첫 임명권이 행사된 거 외에 혹시 진행된 사항들이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 임명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7급 이하 직원이 여기서 신규로 임명된 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인사 교류로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시간 선택제 우리 그 홍보요원 채용 사실 공고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과 그 정책지원 간의 업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23년도부터일 건데요. 예. 이제 23년도 인사를 대비해서 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연속선상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이 행감 자료에 보면 예,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지원 역량 강화에 보시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추진 내용 주요 성과에 보면 지역 현안 과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결정 지원이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현 의회 사무국에서 지역 현안 과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정책 방향 결정 지원을 해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께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한 일부분의 한 꼭지 콘텐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정책지원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은 그런 맥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 분석을 의원들께 해드렸고 지원했던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행감자료의 추진 내용을 쓰시고 주요 성과를 쓰셔야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쓰시고 네 번째 보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원 및 예결산 관련 분석 및 심의 기능 강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진 내용에 써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려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 계속 누차 정책지원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9대회 시작되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운영지원팀에 이제 예. 의회도 조직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우리 의회 사무국 조직에 대한 분석. 조직 분석은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조만간 할 겁니다. 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이 그 정책지원관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확실하게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이 올해 지금 수습직원이 3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인력이 내년 초에는 정책지원관으로 임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의원님 정원이 두 분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로 더 정책지원관으로 저희들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이제 7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가 지난번에 집행부에 정원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근데 협의 요청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팀을 배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의정팀이나 의사팀도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손은 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예, 의회 사무국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 분석을 하셔서 예, 예. 기존에 정해져 있는 틀대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이 맞습니다. 독립이 되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 의회 사무국장 그 밑으로 의정팀, 뭐 의사홍보팀, 전문위원실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성구 의회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꾸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조직을 꾸리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을 주셔야 의원들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적극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연도 중간에도 인력 재배치도 한 취지도 향후에 내년을 대비해서 일부 있고요. 그 전체적인 그 말씀 좋은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을지 또 현재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잘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위원님 제가 좀 더 시간을 써도 될까요? 제가 좀 더 해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식지 관련돼서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소식지가 3,000부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배부와 관련돼서 21년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임미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게 동별 인구 및 통 규모 파악을 하시겠다. 그다음에 기관 단체 배부에 누락이 있는지 재조사하겠다. 자체 보관량 최소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작년 21년도 12월로부터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조정이 됐나요? 제가 지금 내역을 봤을 때는 그다지 바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 3,000부 중에 그 이제 동 수가 2개 증가돼서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바뀐 부분은 그 자체 보관량이 한 270, 80부 되는데 그 지금 최소화를 지금 시켰습니다. 그 270, 80부는 너무 많다 싶어서 이제 동으로 배치를 하고 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부수를 늘릴 방안이 있으면 찾아본다고 했는데요.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서 실무팀하고 협의하면서 그 문제점으로 자꾸 떠오르는 게 이렇게 배부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 점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관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관내 유관단체 배포하는데도 그쪽에만 좀 그 한 부나 20부가 나가고 있는데 그 방법 외에는 늘릴 방법이 참 미연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늘린다고는 그 의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시면 이번 23년도 본 예산에 이걸 예산을 좀 증액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그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들이 뭐였냐면 예, 동해 배포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통별로 2부밖에 배포가 안 된다. 배부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각 동해 150부가 배부가 되다 보니 각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한 소식지는 유성구 통해 두 부씩밖에 배부가 안 된다. 그 부분이 주였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부수가 늘어나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걸 검토를 하셔야죠.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통에 배부를 하는데 각 행정동에는 통에 배부를 하는데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동의 없이는 배부를 할 수가 없고 또 통장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배부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도 항상 거기 가서 부딪힙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저도 확실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통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가판대를 놓을 수도 없고 물론 민원 비치대 몇 부씩 놓긴 합니다. 공식적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민하는데 그 말씀하신 뭐 타블로 입판도 검토를 해봤고 그러다 보니 이런 한계 자꾸 부딪히니까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고 해서
이 말씀 드리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예.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 지금 의회 소식지 관련돼서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야 될 사항들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랑 한번 상의를 하시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상의를 하셔서 이게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본 예.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게 한번 저희한테도 어떤 내용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네, 현재 우리 유성구의 의원들을 위한 의정 활동 하고 계시죠? 의정 활동에 관한 홍보, 네. 네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뭐 유성구의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의사보 뭐 책자 그리고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에 의한 뭐 홍보 활동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신 것처럼 올 총괄에 지난해 그 인력 재배치 업무 재분장을 해서 의정팀에 있는 홍보 업무를 의사팀으로 이제 이관을 시키면서 인력까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전담하게 이제 하게 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잘 아신 것처럼 이 소식지, 의정 소식지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지난해 기능 개편을 해서 지금 많이 손을 봐서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그 SNS 통한 그 홍보, 또 특히 우리 유성구 의회단은 공식 계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하지 못한 홍보 인력을 지금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그 경력 직원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한 그 임시의 구정 질문 안건까지 해서 지금 페이스북을 새로 개설을 해서 의원님별로 각 개인 의원님별로 카드처럼 만들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사례는 광역이나 그런 사례가 가끔 있고 기초의회는 대전시나 타 자치구도 저희처럼 세밀하게 의원님들에게 홍보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인력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12월에는 인스타그램도 지금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SNS를 또 개통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홈페이지 아까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정활동 그 홍보 동영상에 좋아요, 예, 누르기가 하루에 어느 정도인지는 아십니까? 매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양해 바랍니다. 영상 게시록은 저희가 본회의는 생중계하고 여러 가지도 또 상임위도 이틀 안에 그 게시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회수가 낮은 거 사실이고 그 부분이 저희가 홍보 인력이 채용이 되면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회수가 거의 20회 정도? 많아야 30회 미만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은 어떤 뭐 집행부처럼 뭐 정책 사업이나 구정 홍보를 아니기 때문에 좀 딱딱한 게 있다고 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 인력이 왔는데 이제 임용이 된 지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지금 적응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B급 영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작의 단계에 있는 우리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인한 뭐 동영상 홍보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해주셨고요. 더욱 좀 신경을 쓰셔서 이걸 하고자 했던 목적도 결국은 의원님들을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네. 송전원 의원님. 예, 국장님. 예. 그 홈페이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홈페이지 한번 띄워볼래요? 그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시죠. 홈페이지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어느 팀에서 해요, 이거? 의사 홍보팀입니다. 자, 의회의 바란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행 사항이 접수 대기예요, 지금. 몇 월 달 거예요? 접수 대기가 몇 월 달부터 했냐고. 안 보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몇 월부터 있어요 지금? 접수 대기가 몇 월부터 있냐고. 9월. 예, 9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뭐예요? 저렇게 민원글이 어떤 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접수 대기로 돼 있는 게 9월부터 있어요. 그렇죠? 자, 글 하나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아무거나 하나 찍어봐요. 예. 의원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저거를. 예? 아니 의원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저 의회에 바란다가.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우리 행감자료의 6페이지에 진정건의 민원 접수 내용 처리 결과 이게 올라오는 게 예. 진정건의 민원 접수 뭘로 기준으로 해서 이거 작성하신 거죠?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건수는 아니고요. 예. 별도로 우편물로 온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것처럼 우편물로만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도 누락당기는데 이 내용도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임의적인 판단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원하는 건 민원 접수된 거에 대한 전체적인 걸 원하는 건데 국장님 그렇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접수되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접수 대기 건은 예.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사안이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종교적인 문제나 그 내용이 뭔지 4개인가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내용이? 유성여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도 아니에요 내용이? 맨 위에 건 중간에 유성여고 건은 그 집행부에 이제 공문이 간 상태고요. 그 언제 보내셨습니까? 작성일이 11월 2일인데 제가 저걸 조회한 게 11월 7일인가예요, 국장님. 11월 12일. 작성일이 11월 2일이었는데 제가 그 화면을 캡처 떠는 게 11월 12일이다. 그 전체적으로 답변이 됐는데도 그 처리 진행 상황이 뭐 대기로 됐든지 진행된 건 그거는 좀 조치가 좀 소홀했습니다. 근데 처리가 이제 완료된 건인데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왜 오셔갖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거는 충분히 감사드리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라고 하면 그 개편한 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예.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해당 팀에서 저 정도는 충분히 풀어나가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예, 임미동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먼저 저희 그 자료 4쪽에서 5쪽에 걸쳐서 의회 사무국 주요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이 예, 있는데요.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추가 질의 혹은 예, 당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대의회 출범하고 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또 인력 보강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들을 위한 매뉴얼 같은 거를 많이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아마 초선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뭐 그런 자료 작성하시느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비해서 이제 전문위원실이 체계적으로 저희 의정 활동을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문위원실의 기본 업무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조례가 넘어오건 뭐 안건이 저희 이제 의회 쪽으로 넘어오면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만 해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하거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누락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올해 추경 1회 추경 예산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뒤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문위원실의 자질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동안엔 인력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검토 보고서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작성됐다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통과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저희한테 회부가 됐을 때 그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검토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 검토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저희와 집행부에서 저희 쪽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종의 파견 나와 있는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도 있었고 또 시간 관계상 그런 것 등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일단 인력 보강이 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좋지만 먼저 검토 보고서가 저는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 그 안건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의 여부가 예.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어져야지 되는 건데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는 항상 문제점이 없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위원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의원님 그 말씀드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그 지난번 회기 2번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똑같은 일이 회기마다 반복이 되니까 저도 참 안타까움 느끼고 그래서 그 회기가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똑같은 특히 공유산 분야가 반복이 되다 보니 위원님들이 실제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결정적인 행정 절차가 빠졌다. 그런 거에서 이제 공유재산을 먼저 제가 제시를 했고 이왕 손을 대는 김에 동의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꼭 체크리스트를 제안을 해서 이제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그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부를 질타를 하고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전문위원실 질타를 한 게 아니고 사전에 그 목록을 선제적으로 작성을 해서 집행부까지 제시를 하면 물론 중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는 하지만은 집행부부터 이런 체크리스트에서 걸러져 올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잘 작성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력 부족이라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전에 답변을 했지만은 가칭 정책 지원팀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자료 조사나 초보적인, 그러니까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는 거기서 많이 검토가 걸러질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저는 정책 기염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딱 찍어서 공제선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저는 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취지로 어떤 그런 방향을 잡고서 앞으로는 좀 업무를 추진해 나가서 의원들 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결산 심사를 할 때도 저희는 돈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네. 하는 결산 심사는 사업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토 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검토 보고서는 뭐 이렇게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다. 예산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매뉴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안건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체크리스트가 돼서 전문위원실에서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제 제가 하면서도 느낀 점이 저희 전문위원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예, 의원 수도 알고 늘어났고 있습니다. 뭐 요구 자료도 많고 한데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수도 많고 또 인력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의원님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빨리 체크해가지고 제대로 안 온 부분을 다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것만 해도 정확하게 서식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서식과 무관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부서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지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걸러질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는 의원 몫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는 체계화되고 매뉴얼화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력들이 계속 보강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의원님들과 한번 자리를 만드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정 지원이 좀 필요한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셔서 나중에 이제 업무 분장하시고 전문위원실의 업무 배분을 할 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연말이나 연초에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정책 지원팀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책 지원관은 정책 지원팀으로 갈 것이고요. 배치가 될 것이고 전문위원실은 1년 전으로 회귀가 됩니다. 그 전문위원하고 직원 이제 2명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핵심이 이제 정책 지원팀이 국장 밑에서 국장 소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책팀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할 것인가 지금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부와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9쪽에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의정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8대 때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예. 9대 때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4년 동안 전체적으로 모인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예. 국장님 보통 집행부에서 위원회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저 개인적인 전제조건이면 우선 폐지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죠. 2년 거기 저희 조례 어떻게 돼 있냐면 2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이게 자문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개최가 안 되는지. 그러면 개최가 기왕에 저희가 다 위촉을 했잖아요. 8대 때도 예, 위촉을 했고 9대 때도 위촉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여기 자료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2개 주셨는데
의원회가 다 모인 것이 아니고 이제 자문이라고 해서 이제 실적을 내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김동수 의원께서 박금옥 자문위원님한테 자문 구한 거 이거 수당 지급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문이셨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송재만 의원께서 김동기 자문위원님 모시고 토론회 한 거 이것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자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제로예요. 이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정 자문위원도 의촉해 놓고 의정 자문에 따른 수당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도 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이 지금 4년 동안 제로라는 거죠. 그럼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없애시던가 아니면 유지를 존치를 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문위원들에게 의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거나 의원들이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연말이면 그 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는데 2년 동안 개최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를 그 연초에 이제 저도 이제 고심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 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필요하신 어떤 조례나 또 구청의 현안 사항이나 또 예산에 같은 중요한 사항에서 그 자문을 구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대개가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지금 어느 팀이고 부서를 얘기 일단 답변 드리려고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의정자문위원회를 취급하고 구성한 거는 또 의사 홍보팀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니 호흡이 안 맞은 부분도 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의장님께서 전체 구정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주재를 하셔야지 어떤 조례 안건을 선정해서 하셔야지 수당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것도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뭐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셨을 때 이 자문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수당이 집행될 수 있는데 그것도 집행이 되지 않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는 뭐 발제자 수당, 사회제 수당, 토론수당이 지급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어떤 절차상이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 관심 부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인재개발의 강사 수당 이런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회의를 하지 않으셔도 의정자문위원께서 의정자문에 등록되신 분을 그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의장님께 어떤 절차적으로 자문 신청서에서 의장님께 승인하시고 의장님께서 그분한테 자문 요청을 보내시게 되면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서면을 제출하면 예를 들면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항을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정책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그 위원님께서 들어가시고 자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실제 회의에 참석하시면 최초가 10만 원이고 또 시간당 10만 원 그런 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좀 고민을 예산 집행하고 활성화시키면 역으로 생각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 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뭐 의원과 의정 자문위원들이 만나는 시간 자체가 적으니까 사실 예, 또 이제 서로 낯설고 그런 게 있어서 자문 받기도 좀 어려운 게 있을 거고 예, 개별적으로 이제 뭐 친분이 있으시거나 전문가들 의촉하시다 보니까 개개인별로는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의원님들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아예 없애시던가 정말 예, 쓸모가 예, 예. 없다면 아니면 기왕에 이제 의촉이 됐으니까 좀 활성화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국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뭐 행감이나 아니면은 예산 심사를 할 때 자료를 띄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예, 예. 저부터도 자료를 준비했다가 띄우기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직원분이 한 분이 되게 하셔서 자료 띄우려고 준비하셔야 되고 저도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드려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저 이제 뭐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뭐 직원분들한테 뭐 그것 좀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뭐 하는 것도 저희 다 기록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이제 회의 시스템 중에 하나가 광역시 의회에서는 그 회의장에서 미러링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이제 그 본인 화면에다가 띄우면 눌러만 주시면 그 화면이 저쪽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료 준비하셔서 자료도 띄우시고 아까 송지만 의원께서도 홈페이지 띄워보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띄우시면 화면에 다 공유가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대전광역시의회에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기초의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런 거를 또 활용하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시스템 도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계속 그거 넘기려고 대기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의원들도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그 시스템 도입을 한번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시의회 같은 데 벤치마킹도 좀 하셔서 저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일족 보면 정원, 현원, 직급별 현황 있죠? 예, 예. 예, 예. 우리 직렬별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직렬변은 거의 전체가 행정직입니다. 그 운전직 2명. 운전직 빼고 전체 보면은 거의 행정직이죠. 시설직 둘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수직렬이 있죠. 복수직으로 돼 있는 자리가. 예, 있습니다. 뭐 지금은 직렬별 뭐 현황을 파악을 안 하셨는데 복수직이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복수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 복수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복수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인사 때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책지원관이 우리가 지금 14명이면 7명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지원관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정책지원관실을 팀을 만들다고 새로 했죠. 그럼 예. 7명이 한 개 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현재 이제 3명하고 네. 이제 올 상반기에 증언된 3명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3명 예정해서 수습 직원이 3명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6명에다가 의원님들 정원이 2분이 증언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 1인 1명. 한 명. 그래서 7명이잖아. 예, 그 예. 1명은 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인사위원회에서 충원 계획을 심의 받을 계획입니다. 연말에 예. 어디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예. 그럼 법령에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인사위원회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자치의회는 의원 2인당 1인으로 한다. 2002년에는 2분의 1, 2023년에는 뭐 저기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충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봐서 충원 심의를 받을 것이고요. 또 그 부분 갖다가 대련시에 시험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원 요구 시험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돼 그 절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게 법령이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인재 충원 요구를 하시면 늦지 않나요? 우리 법이 작년 연말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얘기가 예고됐잖아. 근데 근데 연말에 가서 그걸 승인을 받으신다면 너무 늦잖아요. 정원이 올해 봄에 네. 2분이 늘어서 승원이 돼서 그러신 거고요. 그렇죠. 7월에. 작년에 대신 그 12분의 6명은 이제 다 된 것이죠. 예, 12명, 6명이 됐는데 우리 의원이 7월 1일자로 14명이 됐잖아요. 그럼 한 명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걸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연말에 요구를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의원의 임기가 3년 6개월 남아요. 내년에 하시면 내년 1월 1일자로 해도 3년 6개월이 밖에 시간이 없다고.
근데 그때 가서 내년에 뭐 요구하고 승인 받고 하면 내년 뭐 잘해야 하반기나 가능할 거 아니에요. 대전시 시험 요구가 아시는 것처럼 항상 그 연초에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한 명은 예. 그 대전시에서 연일에 공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시험 요구해서 그때 충원할 계획입니다. 뭐 내년 하반기내 가능하겠네요. 그럼 잘 빨라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이제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하고 저기 정책지원관하고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 전문위원실은 네. 그 단어 자체처럼 위원회를 보좌하는 것이고요. 정책지원관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보좌하는 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거지. 그 역할이 아니, 구분이 업무적으로 세 분을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큰 틀로 말씀드린 거고 업무적으로 세 분을 구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령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면 네. 초기 조례를 제정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이나 조사, 분석, 초안 작성은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수행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발판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최종 의안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실하고 구분하는 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추후 간담회 때 토론해야 할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전문위원실에 주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은 언제 보내요?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그 한 일주일 전 그 이상 그 전에 보냅니다. 근데 정식 문서가 그때 발송이 될 뿐이지 그 사전에 그 해당 부서하고 전문위원실하고는 사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와 법령에 위반되는 건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서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받든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입법을 할 때 검토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개정하는 것도 무슨 뭐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 줄 뭐 삽입을 한다든지 하나의 조항을 삽입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의원님들 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조정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하는 자체에서 지금 검토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한 장씩 와 있더라고요. 공문이 왔는데 예, 제 저도 것밖에 안 돼 있더라고. 그럼 나머지 의견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예, 해당 건만 그 집행부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미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뭐 두서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와 상관없이. 예. 우리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야 돼요. 구정 질의를 할 때. 근데 시의회는 버튼을 누르면 단상이 돌아가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직원이 나와서 단상을 돌려야 되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것도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임미동 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거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질의응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일문일답을 할 때 그걸 직원들이 하는 거는 조속히 그거는 저기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배정 뭐 대비 지팡 세부 내역 한번 8쪽 보시면 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거는 어떻게 왜 문제가 뭐예요? 집행이 10월 18일 현재 이렇게 저조한 거는 이 50% 미만이 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자료는 이제 9월 말 현재 집행률입니다. 예, 그리고 예. 작년에도 지난해도 60%였어요. 60%였어요? 지난해에도 60%였는데 그 예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10, 11, 12 그 집행되는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리 추경 때 예년하고 달리 그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3억 4천 5천조의 그 삭감을 해서 연말에 가면 아니 국장님,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뭐 3억씩 삭감을 하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면 아니죠. 그거 예산이 진짜 필요치 않은 거는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맞습니다. 편성을 한 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삭감만 예, 하시는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예, 예. 의원님들이 몰라서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해서 뭐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돼야지 국가 예산은. 그래야 맞아요. 그 예산 세운 거 다 쓰셔야 돼. 그게 삭감하거나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 사무국 예산 특성상 예. 위원님들께 이제 직접 집행되는 경비가 있고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위원님들 관된 경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저 연말에 어떤 삭감이나 이렇게 주는데 참 저희도 좀 난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임기제 있던 분이 하나 그만두셔서 그분 대신 우리 일반 행정직 직원이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 그 의원님들 교육 관련해서 좀 약간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교육은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의원님들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의 수요가 다 다를 것이잖아요. 어떤 예, 예. 의원님은 뭐 예결산을 하시고 싶고, 어떤 의원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고, 어떤 의원님은 기타 뭐 스피치 교육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교육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요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욕적으로 교육을 많이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뭐 예결산, 행감, 기타 이런 식으로 좀 분야를 나누셔서 수요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교육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뭐 기왕이면 비회기 때 조금 한가할 때 교육을 받는 게 더 좋기도 하니까 그럼 교육에 대한 연중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분야별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도 받아보고 강사도 추천 받으셔서 최종 1년 계획안을 짜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대전시에 있는 인재개발교육원처럼 저희 집행부 부서에서도 1년치 이제 직원들한테 교육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하고 이제 유사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올해보다도 더 좀 많이 말씀이 교육 분야에 관심이 더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그 공공 분야하고 민간 분야가 좀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이 연초가 좀 지나게 되면 교육 일정이 이제 공공 분야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뜨고 이렇게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 시기에, 그러니까 늦지 않게 연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외부에 교육 가시는 것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이제 내부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시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수요 조사를 예, 해서 그 1년 포함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예,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을 나누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전문위원실을 옛날처럼 회기를 하게 되면 위원회별로 이제 2명씩 하신다고 했고, 예,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7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만 해서 13명인가요? 그렇게 지금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예, 정책 지원관 쪽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가령 팀을 신설하게 되면 두 분 증원된 것까지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7급 이하 직원들이 이제 7명이 되고요. 팀장은 별도입니다. 또 8명이 되는 거고요. 그 전문위원실은 기존처럼 각 상임위 전문실 이제 2명씩, 전문위원 1명, 보조직원 1명. 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예, 그렇게 되면 상임위가 3개니까요. 예, 그 6명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14명이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이런 그 증원 계획을 가지고는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책 지원관만 4명이 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기존 3명이 정책 지원관으로 가게 되면 예. 전문위원실은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인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전문위원실에 대한 충원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2명씩을 어떻게 구성하시려고요? 지금 혹시 그 의원님 그 2명씩 배치되는 전문위원실 인원이 부족하실까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도 여쭤볼 건데 부족할까봐. 아니 그것도 이제 질의를 드릴 건데 예, 지금 이제 업무분장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전문위원으로 신민호 과장님 계시고 그 밑에 신찬영 주무관님은 정책지원관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예. 정책지원부서가 신설이 되면 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러면 박윤병 씨나 이렇게 인원을 채우는 건가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정원 증원한 요청 인원은 예. 6명입니다. 6명. 6명인데 6명 중에 그 4명은 정책 지원관,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팀장, 1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도위원 이제 부족한에는 거기를 지금 메우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예. 국장님 그 아까 우리 존경한 임미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일부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들에 대한 1차적인 검토가 끝나야 된다. 예, 거기서 걸러져야 될 것들이 많이 걸러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업무가 전문위원실에 하면 가능한가요? 그렇게 그 인원으로? 지금 좀 전에 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책 지원팀에서 1차적으로 또 세밀하게 이제 걸러지고 나서 그 전문위원실은 2차로 이제 다시 검토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1차만 검토를 하고 아니 그렇게 가면 저는 어떻게 보면 1차 검토를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상하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문위원실을 지금의 체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전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5급이나 4급의 그 전체적인 티오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의 행정자치위원회 과장님 한 분, 전문위원 직원 한 분, 예, 예. 사회도시 과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조직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조직 분석을 해서 그게 다른 데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지 말고요. 우리는 좀 우리 유성구 의회만의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보셔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의원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검토 보고서나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또 자문위원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의장이 그 지정하는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연구 과제 수행을 하려면 보통은 연구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의원님들별로 500만 원씩 성립이 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 과제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 예. 수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의장님은 어떤 주제만 있으면 의정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연구 과제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걸 활용하면 의정자문위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검토가 필요한가요?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회는 그 연구단체 등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문 받는 그런 분야하고 딱 정해진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모시는 거 좀 별개라고 해서 좀 수당 지급 부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좀- 아니 여기에 이제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라고 써놓으셨길래 제가 이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말씀 이해 갑니다. 아까 예. 뭐 존경하는 임미동 의원께서 아까 질문을 해주실 때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려다 못 드린 건데요. 예. 그 부분도 좀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 단체를 또 구성하는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이렇게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뭐 예, 예. 권리, 의무, 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통해서 지금 우리 의정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을 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예, 그 부분도 좀 검토 대상에 저 집어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 존경한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집행부 의견 관련된 건데 예, 지금 우리가 의안을 접수하면 10일 전에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의견이 언제까지 와야 돼? 집행부 의견 보통 이제 회기가 시작되기 전, 상임이 시작되기 전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전에 옵니다. 이게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들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조례로 제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상위법과 충돌이 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그 범위를 넘어간다, 위임한 범위를 넘어간다는 판단이 집행부에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빨리 의견을 주셔야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철회를 한단 말이에요, 조례를. 의안이 접수된 상태에서. 근데 지금 오늘 본회의가 개회됐는데 오늘 받았어요, 저희가. 예, 예. 근데 그 내용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집행부 의견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본회의가 시작되고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견이 주고 받아져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조례가 철회가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이런 절차상의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어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그 2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의회 언론 매체별 보도 그 의정부 광고료 집행 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하시나요? 예, 3,3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예, 예. 이제 근 10년 만에 이제 13년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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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부터 해서 10년 만에 이제 20% 넘게 왜 증액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니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홍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자체 홍보 기사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예산의 틀을 가지다 보니 홍보 기사를 의뢰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의회에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지금? 그 지금 집행 내역을 봤을 때는 예년과 비슷해요. 올해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그 인센티브란 개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지상 이 당시에 생각하셨던 게 어떤 건데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예. 그때 당시에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언론사를 뭐 예를 들어 1년에 2건이나 3건을 저희가 광고를 나갈 수도 있고 기사가 나갈 수 있는데 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그 보도자료나 기사가 더 많은 매체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언론 홍보료를 지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한 의뢰 기사 말고 예, 지금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홍보 의뢰 기사가 몇 건, 언론사 자체 기사가 몇 건 이렇게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보 의뢰 기사 말고 언론사 자체 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 그런 인센티브? 특히 그런 부분인데 예, 또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예.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답을 해주는 언론사도 그런 부분에 이제 폭로된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 그걸 적용하시지 못한 거고. 예, 예, 그러면 차년도에는 올해도 이제 분명히 예산이 증액된 예산으로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이제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은
아직 뭐 2,470만 원 정도 집행돼 있는 걸로 돼 있으면 아직 1,600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3개월 정도? 거의 지금 500만 원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예, 집행이 다 되고.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증액된 예산만큼을 다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반영하실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의회 사무국장님과 자료를 준비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